미국에서는 범죄 기록 등을 정밀 조사해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세비스와 유학 연수 비자를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미국 내 자동차 판매와 생산이 70만 대 급감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무역 전쟁이 자원 경제 전쟁에 이어 교육 문화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변동금리로 몰리고 있으나 모기지 신청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대학 저축 플랜인 버지니아 529가 인베스트 529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를 기념해 당첨되는 한 명에게 4년치 등록금을 제공하겠다고 주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기록 등을 정밀 조사해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세비스와 유학 연수 비자를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의 180여 개 대학에서 유학생 4,700명이 세비스 등록이 종료됐고 그중 80여 개 대학에서 800명 이상이 유학 연수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비스 등록과 유학 연수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 중에는 즉각 출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 절차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유학생들 가운데 작은 범죄 기록만 있어도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세비스 등록 종료와 비자 취소, 구금되고 추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유학생들 가운데 300명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고 미국 외교에 반하는 행동을 포착하는 대로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ight be more than 300 at this point. We do it every day. Every time I find one of these lunatics, I take away their visa. You're saying it could be more than 300 Sure, visas? I hope. At some point, I hope we run out because we've gotten rid of all of them. But we're looking every day. 그런데 비자를 취소당하는 미국 유학생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관련 단체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세비스로 불리는 유학생 추적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받고 유학생 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세비스 등록이 종료된 유학연수생들이 180여 개 대학에서 4,7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 에일라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미국 내 180여 개 대학에서 세비스 등록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은 외국 유학생들이 무려 4,700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비스 등록이 종료되더라도 유학연수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학교 측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둘째,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세비스 등록 종료가 곧바로 유학생 F1 비자와 교환연수 J비자의 취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통보받은 외국 유학생들은 80여 개 대학에서 800명을 넘은 것으로 대학총장협의회가 밝혔습니다. 대학총장협의회는 각 대학별로 비자를 취소당한 유학생들을 집계해본 결과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처음에는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지도자들에 주력했다가 이제는 FBI의 범죄 기록과 같은 각 정부기관들의 데이터들을 정밀 조사해 음주운전은 물론 과속 등 교통위반, 경범죄 기록까지 포착해내고 있는 것으로 총장협의회는 전했습니다. 세비스 등록 종료를 통보받은 사례가 180여 개 대학에서 4,700명인 것으로 미루어 유학연수생 비자 취소는 86개 대학 800명보다 앞으로 훨씬 늘어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각 대학들과 협회, 단체들이 개인별 또는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뉴욕대, 러커스 대학 등의 대학 교수협의회는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학연수 비자 박탈과 구금, 추방 추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대학들이 8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현재까지 유학연수생 비자 취소 조치에 항의해 관련 단체들의 연대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유학연수생들은 55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110만 명의 유학생들과 30만 명의 교환연수생들이 있으며 상당수는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110만 명의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한 해 438억 달러를 학비와 생활비로 쓰고 있어
그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37만 8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들은 4만 3천 명으로 전체에서 인도, 중국에 이어 3위이며 한 해 22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미국 내 자동차 판매와 생산이 70만 대나 급감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급감해 앞으로 3년간 280만 대가 감소하고 한국 차는 5만 2천 대, 일본 차는 11만 9천 대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 가운데 미국 밖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동차들에는 품목 관세로 25%가 이미 부과되고 있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본거지인 디트로이트 소재 앤더슨 경제그룹은 자동차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소형차의 경우 2,500달러 내지 4,500달러, 럭셔리는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고 새 자동차를 안 오른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새차 구입자들이 아직까지 몰리고 있으나 수주 후에는 자동차 가격 급등으로 판매가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가 16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 25%가 계속 부과된다면 올 한 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선 판매 대수가 70만 대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70만 대나 급감한다면 2008년 금융시장 붕괴 때와 2020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최악의 판매 급감을 기록하게 됩니다. 내년에 더 많이 감소해 120만 대는 급감하고 2027년에는 93만 대가 줄어들어 3년간 283만 대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들은 이 3년간 5만 2천 대의 판매가 줄어들고 일본 자동차들은 11만 9천 대 감소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함에 따라 생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부진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는 128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4월 3일부터 미국이 아닌 곳에서 만드는 미국 브랜드를 포함한 모든 수입 자동차들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별도 관세는 5월 3일부터 징수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자동차 생산을 이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2024년 안에 미국 시장에서 170만 대를 판매했는데 그중에 미국 내에서는 56만 대를 생산하고 65%인 100만 대는 한국에서 가져오고 14만 대는 멕시코에서 조립해 미국에 가져와 자동차 관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자원 경제 전쟁에 이어 교육 문화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과 여행객, 헐리우드 영화 등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갈수록 전 분야로 확대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등 군사 무기에 사용하는 치토를 위해 미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보잉 737기의 인수를 중지시켜 자원 경제 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미국 방문 여행객들, 할리우드 영화 등을 볼모로 잡은 교육 문화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다른 국가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범죄 기록 등을 정밀 조사해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세비스와 유학연수 F와 J 비자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28만 명으로 인도 33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중국 유학생들 전면 금지하는 법안까지 상정돼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미국에 오는 중국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공산당 관리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관세를 놓고 맞보복하겠다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 전원을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포스팅을 끌어와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 미국 유학을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령을 보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보내는 미국 유학생들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28만 명으로 전체 110만 명 중에 25%나 차지하며 1년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143억 달러나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축소하면은 미국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을 재고하라는 권고령도 내렸습니다. 미국을 관광차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지난 한 해 162만 6천 명이나 되고 200억 달러 가까이 돈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미국 방문이 급감하면 미국의 관광업계와 항공, 호텔, 식당 등에서 수익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회사 16개사를 중국과 교역할 수 없게 금지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그중에 할리우드 영화를 수입해 중국에서 배포해온 회사를 포함시켜 중국 내 할리우드 영화 상영을 막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로 몰리고 있으나 모기지 신청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여파로 미 국채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고 이와 연동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일주일에 0.2% 급등해 미 주택시장의 해빙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마련할 때 3분의 2는 집값의 80%나 주택 모기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의 국채인 재무부 채권 10년물의 수익률이 4% 이하에서 4.5% 이상으로 급등했고 다소 진정됐어도 현재 4.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주택 모기지 이자율과 직접 연동돼 있어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모기지 이자율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30년 고정의 경우 6.61%에서 6.81%로 한 주 만에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이자율은 낮지만 변할 수 있는 변동금리로 대거 몰렸습니다. 변동금리 모기지 비율은 전체에서 9.6%를 차지해 2023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전체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값과 주택 모기지 금액이 높을수록 6% 안팎의 낮은 이자율로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 모기지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택 모기지 신청과 주택 거래는 더 줄어들어 해빙이 더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모기지 이자율이 7% 아래이지만 내 집 마련을 생각하던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8.5% 더 줄어들었습니다. 내 집을 사기 위한 신규 모기지 신청은 5% 줄어든 반면 재용자는 12%나 급감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주택시장에선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의 공급은 크게 늘고 있는데도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모기지 신청과 주택 거래는 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팔려고 나온 주택 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관세 여파와 미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모기지 신청과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와 국채 수익률 인상, 이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을 어렵게 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대학 저축 플랜인 버지니아 529가 인베스트 529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기념해 당첨되는 한 명에게 4년치 등록금에 해당하는 상금을 529 플랜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버지니아 거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어 타주 거주민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운영하는 대학 저축 플랜 버지니아 529 플랜이 최근 인베스트 529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 명의 당첨자에게 4년치 주립대 등록금 수준의 상금을 제공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 529는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인 529 플랜 중 하나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베스트 529는 버지니아주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플랜으로 2025년 기준 300만 개 이상의 계좌와 약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 중입니다. 529 플랜은 미국 내 공립 및 사립대학은 물론 대학원, 직업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용도 면에서도 매우 유연합니다.
그동안 버지니아 529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주 산하기관은 커먼헬스 세이버라는 새로운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교육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저축 플랜과 은퇴 준비용 플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재정저축 서비스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529 플랜의 4년치 등록금 제공기에는 미국 내 학자금 저축을 위한 유용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교육비 절감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29 플랜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만이 본인 명의로 개설하거나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인 경우 직접 가입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조부모나 친척이 해당 플랜을 통해 유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9 교육저축 플랜은 미국 전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타주에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의 교육비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버지니아 거주자뿐 아니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어 관심 있는 타주 거주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메리 모리스 커먼헬스 세이버 대표는 특히 4년치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벤트는 학비 절감을 고민하는 가정들에게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29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은 미국 전역에서 학비 중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옵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